위원님, 어제 보니까 서초동에서 주말 집회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네. 저번 주 중에는 광화문에서 열렸고, 어제는 이제 참가자들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면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그런 구호를 외쳤는데, 맞은편에서는 조국 장관 사퇴 집회도 열렸다고 해요.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행히 큰 충돌이 없이 넘어가서 다행이고, 어제, 그리고 그 한 주 전에 주말에 서초동에 나와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저 시민의 목소리는 굉장히 소중한 목소리고 저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조국 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까지 지적한 광화문 집회 역시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민심이고 이거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청와대에서 집회에 대한 입장이 없는데 이런 거대한 민심이 분출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청와대에서 입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광장에서 서초동에서 많은 목소리가 분출이 됐는데 그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헌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네.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다 일일이 담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의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존재가 정부와 국회인데 국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거리에서 머리와 머리가 싸우는 상황이 되면 우리 제도적인 틀이 굉장히 크게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전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국회와 정부라는 제도가 움직이지 않고 거리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추동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이니까 조금 오늘 메시지를 가다듬어서 내일 월요일에는 네. 광화문에 대한 또 서초동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 메시지의 방향은 이제 거리에서의 투쟁이 아니라 저런 목소리들을 제도화하는 네. 이렇게 한데 모으는 또 국민을 더 이상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집회가 내용보다는 숫자 싸움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의 태풍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 지역위원회별로 300명, 400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하고 공당에 이런 일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청와대까지 울려 퍼졌던 그 함성 소리 문재인 대통령도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이 나오겠죠. 계산이 나오겠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논리라면. 김태미 변호사님, 네. 지난주에서 서초에서 이제 집회를 했을 때는 그 집회 주최 측이 200만 명이 나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그러니까 어제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어제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죠. 흐름이. 왜냐면은 광화문 집회가 서초동 첫날 집회보다 많은 거 확실해요. 200만, 300만 이제 안 세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많은 거 확실합니다. 보다 많았죠. 네, 두 개 다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첫날 지난주 서초동보다 지난주 광화문이 많았던 건 맞아요. 그러면은 서초동 집회 주최 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일종의 그러면 안 되는데 새싸움이 돼버려가지고 어제 서초동 집회에서 사실 더 많은 사람 모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지난주 서초동보다 어제 이제 서초동에는 더 많은 건 맞겠어요. 근데 이제 뭐 하나 조금 다행인 건 어제는 뭐 주최 측 주자 200만, 300만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공당에서도. 왜냐면 사실 그게 굉장히 유치한 싸움인데 그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첫날 서초동 집회했을 때 뭐 주최 측에서 200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언론에서도 그대로 200만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도 200만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 네. 나경원 대표는 그들의 논리대로면 우리는 300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는 다행스럽게 민주당도 그렇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몇만 명 얘기는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는 조금 이제 정제돼 가는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건데 이게 사실은 서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거든요. 네. 만약에 보수 단체에서 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또 쉬는 날이잖아요. 뭐 한글날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 또 주말에 한번 한다든지
또 하면 엄청나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고요. 앞으로 주말마다 계속 모일 수도 있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악순환이거든요. 세대 계로 돼버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대통령의 진퇴도 아니고 네. 그죠? 여러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인 법무부 장관의 진퇴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찬성 반대 갈라지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거를 중지시킬 수 있죠? 두 사람, 당사자와 임명권자. 만이 이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끝나지 않고 올 겨울 내년 총선까지 계속 갈 수도 있다. 네. 근데 과연 이게 내년 총선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악순환이 되면 왜냐면 이제 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총선 전국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도로 중대한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와 임명권자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집회 이후 때 아닌 화장실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수님, 서초동 집회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광화문 때는 뭐 이런 배려가 없었다 이런 네. 내용이던데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거 봤는데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 그렇게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초동 근처에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적었고 네. 광화문 쪽에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논란 자체를 없애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뭐 집회하는 측에서 봤을 때 왜 그럼 우리는 안 만들어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최 측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뭐 서울시에서 그걸 설치하는 게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괜히 이게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제가 볼 때 서울시가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광화문을 왜 안 해주고 서초동을 해주고 이래버리면 그거 자체가 또 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좀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서 광화문에 만약 집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필요하다면 화장실 설치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결하는 쪽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저번 주부터 국회에선 국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국감에서도 집회가 큰 주제가 됐습니다. 이 여당에서는 이 보수 집회, 그러니까 저번 주 광화문에서 했던 그 집회에서 주최 측의 일부를 좀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3일 집회 일부가 3일날 있었던 집회에서 일부가 내란 선동을 한 혐의다. 이렇게 했는데 김한정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경찰에게 형법 91조 국헌 문란, 형법 87조 내란죄, 내란 음모, 형법 90조 내란 선동죄 등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이런 불순한 사회 혼란 획책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관할 구역인 종로경찰서장 여기 자리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경찰청장님이 지휘단독을 갖고 있으니까 저기 청장님께 신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네. 이 여당은 야당의 이 조국 국감을 비판하면서 이제 민생과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한 상황이었는데 모두의 이목이 쏠린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이 이 출석한 경찰청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내란죄라는 부분부터 보면은 이제 그 광화문 집회에서 여러 가지 구호가 나오고 또 뭐 그 중에 과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거는 구호에 그친 거지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나 형법은 그 내란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들이 문제를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야지 자꾸 저렇게 더 악화시키는 국면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김 앵커가 물어보신 대로 국감장은 진짜 한 해 정부 국정을 점검하는 자리인데 지금 그 김한정 의원이 한 그 행동을 보면은 어쩌면 개인적인 그 이벤트로서 국감장을 이용한 거 아닌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지금 이번 그 서초동 그 시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른바 조국 사태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나 또는 그 금태섭 의원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건가. 심지어는 저분은 굉장히 그래도 합리적인 그 의견을 제시해왔던 의원인데, 지금 저런 의견은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김한정 의원의 그 질의 과정도 보면은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이 대한민국의 민심이 양분된 상황에서 이 조 장관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변호사님 보니까 네. 서초동 집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초동,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간 조국이라고 하면 이해는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서초동 네. 집회는 본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 조국이라고 하면은 이해는 가는데 법무부 장관 조국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공인이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 그냥 뭐 경제기획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라면서요, 영어로. 그러면은 네.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도 이제 정대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초동 집회도 민심이에요. 네, 광화문 집회도 민심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어느 민심이 옳고 어느 민심이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다 똑같은 민심입니다. 그거를 한 그릇에 담아내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 할 일입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인 조국이란 법무부 장관이 그 전혀 대립되고 있는 두 집회 쪽에서 한쪽 집회만 지지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개인 조국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조국이란 사람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집회 소식부터 또 정치권 공방까지 다뤄봤습니다.